종아리 통증이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종아리 통증의 원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원인은 근근육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아리 뒤쪽에 있는 비복근, 가자미근 그런 근육들, 그 다음에 그 근육들이 아래에 가서 종골에 붙는 아킬레스건, 이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근육이 손상이 되고 늘어나면서 오는 통증이 흔합니다. 심할 때는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손상도 있을 수 있고, 가자미근, 비복근 근육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력을 들어본다든지 초음파 같은 것으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가끔 구획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 심각한 경우 구획증후군은 컴파트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의 근육들이 아주 밀폐된 공간인데 거기에 출혈이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어서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구획증후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심각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재생주사, 즉 DNA, 콜라겐, PRP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비수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종아리에 저림이나 불편한 감이 있을 때 척추 질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즉 추간판 탈출증이죠. 그 두 가지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척추 질환이 신경을 눌린다든지 신경이 좁아지는 그런 현상으로 해서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 저리다, 이런 현상들을 호소를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자체가 좁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넓어지면서 증상이 좀 호전되고, 누웠다가 일어날 때 힘들지만 걷게 되면 호전되는 거, 그리고 골반의 아래쪽하고 허벅지 쪽으로 많이 당기든지 불편한 감을 호소한다든지, 오래 한 100m 정도로 못 걷고 저려서 쉬어야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근을 자극하거나 눌려서 오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눌러진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통증이 있다든지 저리다든지 감각 이상 같은 거,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크게 세 번째로는 당뇨병이 있을 때 오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고 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신경은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감각신경 이상이 있으면 이 다리의 감각이 묻어지고, 심하면 당뇨족 그런 병도 오고 괴사도 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임발부하게 되면 눈 같은 게 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복통이 있다든지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증도 생길 수 있고, 당연히 종아리 쪽에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종아리가 불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네 번째로,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말초 혈관하고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종아리 통증을 같이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맥류입니다. 정맥류라는 것은 정맥 판막이 이상으로 해서 나갔던 혈류가 정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해서 저류가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리가 무겁다든지 저리다든지, 새벽에 종아리가 저려서 잘 깨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진단은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하면 혈관 상태를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혈관 질환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초 혈관 질환입니다. 이 말초 혈관 질환은 무엇인가 하면, 혈관이 동맥경화등으로 해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막혀버리면 종아리 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고 굉장한 통증을 일으키면서 심할 경우는 괴사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뭔가 하면 20 내지 50%에서 심장이나 뇌의 혈관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종아리 통증이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초혈관이 막히면 그럴 때 통증이 심해지니까 그치라고 운동을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심장 질환으로 인한 통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흉통이라든지 운동 시에 굉장히 뭐 쪼이는 느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도 느끼기 전에 지뢰 운동을 안 해서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걸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걷던 분, 자기 동년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 운동을 하든지 산책을 했을 때 갑자기 걷는 게 느려진다든지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이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혈관 질환 중에 중요한 것은 심부전입니다. 영어로 cardiac failure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심장이 펌프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때 종아리에 불편한 것은 양측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종아리에 불편한 감이 양측 다 이렇게 붓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초 혈관 질환은 한쪽으로만 잘 막히는데 심부전이 있을 때는 양측으로 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심부전이 오면 일단은 굉장히 피로해지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고 전신적으로 좀 많이 붓습니다. 간도 비대가 되고 복수도 차고 심한 부정맥도 오기 때문에 종아리 통증하고 심부전도 연관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아리의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인 말초혈관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선 흡연은 금물입니다. 금연을 하셔야 되는 게 흡연은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몸에 있는 염증 수치를 굉장히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뭐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연을 하셔야 되고 고혈압, 당뇨 질병이 있는 것을 빨리 치료를 하시고 덜 짜고 덜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이죠. 주 3 내지 5회 조금 숨찰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산책이나 등산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좀 걷는 게 힘들어지고 종아리 통증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한번 다른 쪽에 문제가 없나 심혈관계 쪽에 체크를 한번 해보셔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것이 어떤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종아리 통증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다리 경련, 주무실 때 다리가 뭉쳐가지고 아파가지고 깨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어릴 때 많이 경험을 했는데 피가 난다, 국소 근육 경련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고령층이 많다 그러는데 이건 또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젊은 분들 활발하게 운동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교과서적으로는 고령층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60대 이상은 한 66% 경험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데 근육이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관련된 칼슘, 마그네슘, 수분이 근육 경련 뭉치는 데 중요하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경련이 흔한 상황을 보면 주로 이제 찬 기운에 노출돼 가지고 활동을 할 때 격하게 좀 운동할 때 우리 축구 선수들 보면 하다가 쓰러지죠. 장시간 연장전 끝나고 뭐 선수 쓰러져가 뭐 다리 막 주무러 가는데 그런 경우 사람이 심하게 탈수가 됐다든지 전해질이 결핍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심한 다이어트들이 상해질 수도 있고 최근에 광부들 구출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못 드실 때 이런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혈액순환이 안 될 때도 다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약물들이 또 경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타 차단제, 콜린 작용제, 뭐 칼슘 채널 차단제, 이뇨제 이런 다양한 약물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뇨, 신장 질환, 간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뭐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 정맥류 이런 것도 야간 다리 경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다양하죠. 이런 것이 모든 게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흔하면 그런 원인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주무시다가 갑자기 다리가 뭉쳐가지고 경련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될 것인가? 이 바닥에서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폈다 굽혔다 폈다 굽혔다를 한 3회 이상 천천히 합니다. 하고 나서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발등 쪽으로 쭉 당겨주면서 무릎을 자기가 펼 수 있는 데까지 쭉 펴니다. 그럼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러면 수건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쭉 자기 몸 쪽으로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팍 당기면 안 되고 지그시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뭉쳤던 종아리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풀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굳은 것을 푼다고 막 이렇게 손으로 치는 분이 있습니다. 치면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분을 보았거든요. 치지 마십시오. 안 그래도 경직돼 있는데 치면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잠들기 전에 햄스트링하고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햄스트링은 이 허벅지 뒤쪽에 좌골부터 해서 쭉 무릎 뒤에까지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펴고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 햄스트링하고 종아리를 스트레칭 해줘라. 그게 중요하고, 또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한번 샤워를 해서 근육을 풀거나 조격을 하시면 몸에 따뜻한 기운이 가서 근육이 릴렉스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련을 막기 위해서 음식 같은 것에서는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한번 보면, 우선 뭐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음식을 하나만 잘 드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질환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근육 수축 이완에 칼슘, 마그네슘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로 해서 충분한 칼슘, 마그네슘이 공급이 되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영양제를 사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많은가 하면 콩, 견과류, 그 다음에 홍곡물 있죠. 귀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한 채소, 생선, 이런 데 마그네슘, 칼슘이 좀 풍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탈소되지 않도록 수분을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수분 많이 섭취하면 또 소변 마려워서 또 깨야 되니까 낮에 충분히 수분도 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뭐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걸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가 이렇게 넘치는데 좋은 운동이나 음식 습관을 계속 쭉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나 음식 섭취,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뭐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히 하던 생활대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종아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해주신다고 믿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